안녕하세요 친구들. 손쌤이 만들어 드리는 영양 만점 초등 사회 시간입니다. 자, 재미있게 또 오늘도 지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선생님이 다양한 지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생활 속 지도 활용.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도를 다양하게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은 가장 많이 찾아보는 지도가 지하철 노선도인 것 같아요. 지하철 그 문 위에 붙어 있는 지하철 노선도를 통해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까지 갈 때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호선을 타고 가다가 몇 정거장 뒤에 4 호선으로 갈아타고 여기서 다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렇게 가야 할 약속 장소를 찾을 때 이 지도를 많이 보는데요. 그와 함께 또 정말 많이 보고 있는 지도가 바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지도입니다. 스마트폰 지도 애플리케이션 굉장히 다양한 게 있죠. 그리고 그 기능들도 너무너무 좋아서 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도를 잘 모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쌤과 함께 배워볼 거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에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던 김정호 다들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조선 후기에는요, 김정호가 직접 한반도 곳곳을 발로 밟고 다니며 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지도가 바로 대동여 지도이죠. 1861년에 제작되었던 이 대동여 지도는 그때까지 남겼던 정말 조상들의 이 수많은 지도를 집대성해서 만든 지도였어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지도 못지않게 정말 정확한 지도였습니다. 이 지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가로로 이 지도를 쭉 이으면 가로로 약 4m, 세로로 약 7m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야, 세로로 7m면요. 거의 뭐 3층 이상의 건물 높이만큼 되는 굉장히 높은 크기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지도를 글쎄 작은 책 22개로 나눠 접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책처럼 접어서 들고 다니면서 내가 필요한 장소를 착착 펼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지도를 가지고 다니며 자신이 원하는 장소를 쉽게 찾아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가는 길에 어디에 역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고, 말을 바꿔가거나 또는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리고 또 가는 길에 이 보이는 강에 배가 뜰 수 있는지 뜰 수 없는지도 이 강물의 높이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써서 또 알려줬다고 해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 지도. 당시 사람들이 길을 찾기 위해 많이 활용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조선 후기 대동여 지도처럼 다양한 지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지도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 쌤과 함께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우리 친구들 혹시 집에 다른 친구를 초대해 본 경험 있나요? 친구야, 나 조금 있으면 내 생일이니까 우리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어. 우리 집에 놀러 오렴? 이라고 하면서 초대장 같은 거 만들어서 준 적 있나요? 그때 그 안에 지도를 그려본 친구 없을까요? 아주 간략하지만 학교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어떻게 오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지도 말이에요. 선생님은 있었어요. 요즘에는 생일 파티를 하더라도 어떤 식당이나 뭐 키즈 카페 같은 곳을 빌려서 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때는 뭐 전부 집에서 했거든요. 자, 이 집에서 이 친구를 초대해서 생일 파티를 할 때 우리 집을 모르는 친구들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 지도를 그려서 줬었어요. 정말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나타낸 이런 지도들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요걸 약도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요. 특히 이 약도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우리 결혼식이 있어 가지고 또는 돌잔치가 있어서
가족과 함께 그곳을 찾아가 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 결혼식이나 돌잔치 초대장을 보면 약도가 그려진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지하철역을 표시한다거나 큰 병원이나 백화점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많은 이들이 알 만한 것들을 표현하고 가고자 하는 장소를 간략하게 그려서 표현하고 있는 지도죠. 자, 이 약도 말고도 우리 생활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지도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 길도우미. 그래요. 내비게이션이라고 불리우는 길도우미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해서 이 다른 장소로 찾아가려고 할 때 아무래도 내가 잘 가보지 않은 장소를 가야 할 때도 있겠죠. 자, 그럴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그 목적지까지 빠른 길을 잘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길도움입니다. 도로가 나타난 교통지도가 이 길 도우미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있는 곳에 이 교통지도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정말 발달된 기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 나의 위치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GPS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위성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이 GPS를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곳에 해당하는 지도를 착착착 보여주면서 정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선생님도 운전을 하는데요. 길 도움이 없이는 어디도 못 갑니다. 한 뭐 10번 간 장소라 할지라도 다시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타고난 길치여서 쌤은 이 길 도우미가 꼭 필요해요. 자, 다음으로 또 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노선도가 있다고 했죠. 지하철을 타서 어느 역에 내려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바로 지하철 노선도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2호선, 1호선, 3호선, 4호선 다양한 지하철들이 이 수도권을 통하고 있는데요. 이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한눈에 정확하게 이 역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지도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학교에 새로 전학 온 친구들 있었던 적 있나요? 와,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전학 왔어. 친구야, 내가 우리 학교를 잘 알려줄게. 일단 있잖아, 나와 같이 학교 안내도를 같이 볼래? 이렇게 친절하게 전학생에게 학교를 소개해 준 친구 있나요? 정말 너무너무 착한 친구, 정말 칭찬합니다. 그래요. 학교에는요, 학교 안내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처음 온 사람들이 반의 위치라든지 과학실이라든지 또는 화장실의 위치가 궁금할 때 또는 교장 선생님이 어디 계시는지 교무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할 때 이 학교 안내도를 보게 되면 가고자 하는 곳을 잘 찾아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는요. 약도, 길도우미, 지하철 노선도, 학교 안내도와 같은 다양한 지도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현대 사람들이 정말 자주 활용하는 지도는요. 바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지도를 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만 가지고 정말 앞에서 설명했던 다양한 이 약도와 지하철 노선도 이런 내용들을 또 길도우미까지도 요즘은 쉽게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활용해서 알아낼 수 있죠. 스마트폰 앱이라고 줄여서 간단하게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다양한 지도 앱들이 있어요. 이 지도 앱을 이용을 해서 길을 또 안내받을 수도 있겠고 자동차를 운전할 때 또는 지하철 노선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앱에 있는 지하철 노선도들은요. 내가 환승해야 하는 역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 어디인지 지하철에 있는 다양한 이제 칸 중에서 어떤 칸에 있는 몇 번째 문이 환승 이 역과 가장 가까운지까지 그런 내용까지 알려주고요. 또 다음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 그것도 알려주죠. 너무너무 편리해요. 자, 그중에 또 많은 이들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바로 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지도를 활용을 합니다. 선생님도 이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유명한 관광지 모습 어떨까 가보기 전에 먼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지도를 알아내고 그 지도에서 그 관광지의 위치를 찍고 그 위치의 실제 사진 보기 바로 거리 뷰 기능을 이용을 해서 관광지의 모습을 가기도 전에 먼저 확인을 해 왔었죠. 특히 여러분들 그 프랑스 여행을 가게 되면 꼭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을 들으게 되죠. 친구들 중에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을 직접 본 친구들 있나요? 아직 못 가본 친구들도 있다면 바로 이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지도를 이용을 해서 에펠탑을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세계 곳곳의 생생한 모습을 쉽고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지도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성 사진을 통해서 실제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요, 구글 어스 또는 뭐 구글 마르스와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거든요. 자, 요걸 이용을 해서 가상 현실 체험도 해볼 수 있고 또 가보지 않고도 장소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도 있으니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지도들, 자, 요 지도 배웠던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약도를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나타낸 지도가 약도입니다. 길 도우미는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잘 찾아주죠. 지하철 노선도를 이용하면요, 지하철을 타서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학교 안내도와 같은 다양한 안내도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자세히 표시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장소라 할지라도 쉽게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만약 학교에 전학 온 친구가 있다면 학교를 안내해 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고도 관광 안내도라는 지도도 있습니다. 정말 관광지로 유명한 장소의 지도를 보여주면서 그곳에서 또 가볼 만한 관광 장소들을 잘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또 갈 수 있는 다양한 이 길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 관광 안내도를 사용하면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굉장히 유용하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생활 속에서 다양한 지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지도 생활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겠죠? 특히 여러 지도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때 자주 사용되는지를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지역의 중심지를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지도를 이용하면요, 이 지도상에서 아, 우리 지역의 중심지는 어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해요. 지도에서 중심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알아내고요. 중심지는 어떤 곳인지도 다음 시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럼 다음 시간 바로 4강에서 만나요. 안녕!